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고전문학 식강 완성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 딱 일단 제목에서 어떤 강의인지 팍 느껴지죠? 고전문학 전용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개정수능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공통 영역이 있고 선택 영역이 있잖아. 공통 영역 안에 이제 문학, 독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학 파트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고전시가하고 고전산문.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제시되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원문으로 출제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어지간히 돼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읽으면서 답답하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일단 지문 독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거의 감으로 때려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정답률이 낮을 거야.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고, 고전 산문의 경우에는 원문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한자어라든가 좀 어려운 용어 같은 게 많이 들어있지. 그리고 지문이 길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문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단축을 하셔야 돼요. 비문학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독서 영역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학 파트에서 분명히 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다른 영역은 괜찮아.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이나 극문학 이런 거 괜찮은데 요 고전문학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고. 지문 읽는 속도도 느리지. 지문 독해가 잘 안 됐으니까 문제 풀 때마다 선택지 하나 볼 때마다 막 다시 보잖아, 지문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지문 독해가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고전문학의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걸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일단 작년 수능 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삼해인곡이라는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냥 원문 출제가 돼버린 거야. 선생님, 그럼 어휘풀이 다 주잖아요. 어휘풀이가 몇 개 있었죠? 빵개. 어휘풀이가 아예 없이 원문 출제가 됐었어.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EBS 연계 작품이었고 또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냥 내기는 했는데, 그거는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아마 애들 EBS에서 이 작품 열심히 공부했겠지? 공부는 했으나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정도 유명한 작품이면 원문으로 내도 애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겠지? 평가원의 착각이었어요. 이 지문에서 애들 말렸어요. 다시 말하면 문학 지문들 쭉 가다가 이 작품을 제대로 공부한 애들은 되게 반가웠을 텐데, 삼해인곡 나 들어봤어. 그냥 요 정도의 애들. 그리고 고전 원문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던 친구들. 이 지문에서 다 박살난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 어휘풀이 없게 출제가 됐다 이거지. 어휘풀이 없이 그냥.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첫째 줄에서부터 막히는 애들이 많았다고. 왜냐? 이런 것 때문에요. 이 몸 삼기실제. 삼기실제? 삼기다가 뭐지? 삼기다가 뭐야? 모르겠지? 그러면 첫째 줄부터 막히잖아. 그럼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이런 거야.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이런 아래아 표기도 못 읽는 애들이 많어. 한알, 아래아는 아로 읽으라고 그랬지. 한알이 뭐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간 죽이고 있으면 한 40번 풀고 있으면 종쳐. 작년 수능 봤지? 재수생이니까. 45번까지 끝까지 여유 있게 다 풀었니? 오, 시간 안 부족했어? 좋아요. 한생연분이 뭐야? 몰라서 왔어? 이 정도 말은 사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를 한생연분이라고 자연스럽게 읽는 애들도 없어. 왜냐면 이 아래아 표기가 있고 이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거든 애들이. 한생연분이라고 읽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 하나 점어 있고, 점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 이 사랑, 이런 건 알겠지.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졸 때 놓여 없다. 해석해봐. 무슨 말이야? 모르겠지? 학교 다닐 때 뭐 하셨냐고 도대체.
이거 너 문학 교과서에서도 아마 한번 했을 거고 지금 이제 제우스이지만 재학생 시절에 그리고 작년에 EBS 봤을 거 아니야. EBS에도 있었고 이게 기출문제집 풀었으면 기출에도 있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작년에 공부를 네가 제대로 했다면 기출에도 있어 이 작품이. EBS에도 나왔어. 그것도 같은 부분이 그대로. 그리고 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모르느냐? 작품을 거의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생각해봐.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해석을 해주시면 그 부분 뜻받아 적고 앉아 있잖아.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그 작품 까먹어.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해석이 돼 있는 프린트 같은 거 나눠주시고 고전문학을. 그럼 너네는 이제 그거 내신 같은 거 공부할 때 한 줄 읽고 해석 한 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한 줄 읽고 해석 한 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망하는 거야 그냥. 잘 생각해야 돼. 뭐를? 어차피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몰라. 어떤 작품이 이 작품이 출제된다라고 평가원에서 안 알려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작품들을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문을 읽는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작품이 나오든 일단 내가 읽어낼 수 있다. 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개별 작품들을 해석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거지. 고전 문학에 대한 학습법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어긋나 있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고전 문학 파트를. 알겠나요? 그러면 이 강의의 학습 목표가 뭔지 알겠지? 보통 고전 문학 강의들 인강에서 찾아봐. 많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이냐면은 작품 나열식 강의들이야. 다시 말하면 뭐 고대가요는 어떻고 향가는 어떻고 해가지고 뭐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을 시대별로 나열해놓고 작품 강독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시대별로 작품을 배운다고. 이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고전 문학 원문 읽는 방법. 그 다음 고전 산문을 좀 스피디하게 읽으면서도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 고전 문학의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 그 다음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의 필수어들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의 목표야. 네가 원하는 바로 그런 강의지. 알겠어요? 그런 강의예요. 자, 견주다 놓여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데가 전혀 없구나. 평생의 원하요대 이런 건 읽히죠. 한데 니에자 하였더니 또 막히죠. 늙어야 무스일로. 무스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 많아. 외워두고 그리는 거. 외우가 뭘까? 외우가 뭐야? 외롭게? 아니야 그 뜻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디언에 올랐더니 광안디언은 또 뭐야? 그더대 어띠하야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에 빗은 머리. 머리 빗었다고? 요건 알겠지. 허트런 뒤 3년일세.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들인데 아니 이거 다 모른다고 치자. 이게 영어 지문이라고 해봐. 모르는 단어가 영어 지문인데 이렇게 많어. 문제 풀 수 있을까?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상태에서 시험장에 용감하게 들어가더라 이거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건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원문이 나온 고전 시간이니까 그렇지 고전 산문은 좀 다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유시삼대록이라는 고전 소설이에요. 뭐가 다를까? 잘 봐.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며 살해하여 왈.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읽히지. 왜냐면은 고전 산문은 원문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너네 고전 소설 원문으로 내잖아. 아마 지문 읽는 데만 한 2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원문으로는 안 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 승상. 승상이 뭐야? 김승상 씨일까? 이름? 그런 거 아니거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살해하여 왈. 살해. 딱 떠오르지가 않지? 왈. 왈은 뭐야? 이건 알지? 왈.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자,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공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 도대체?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후의는 뭘까?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게 가법. 감히 제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제취? 제취는 뭐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전 소설도 똑같더라 이거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 강의의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별 작품의 강독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 능력 키우는 게 목표라고.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에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이게 고전 소설이야 지금. 어휘풀이 없고 어휘풀이가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저런 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만 해석 들여다보면서 공부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 박살이 난다. 알겠나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만들기 위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자, 강의 목표는 간단해요. 고전문학을 현대어처럼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정확하게 술술 읽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개별 작품의 강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전문학을 현대어처럼 술술 읽어내는 걸 목표로 해요. 자, 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전문학사 한판 정리. 이건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학교를 다녔으나 향가가 어느 시대에 뭘로 표기한 어떤 문학작품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개정수능에서 이게 중요해졌지. 여러분들 예비수능에 보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양식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지문을 구성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박스에서 무슨 서정시와 서사시의 갈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고 막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 이전에 묻지 않았던 내용들. 현대문학에서는 문학 이론이 되겠고 고전문학에서는 문학사, 문학의 흐름, 역사를 말하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사 정리를 할 거예요. 고전시가 문학사 한판 정리, 고전산문 문학사 한판 정리.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아, 이 작품은 이런 양식의 글이구나. 이런 건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예를 들면 고전시가 원문 읽는 방법. 고전시가 원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를 예시 작품과 함께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한자어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다음 원문이 나왔을 때 그 원문은 이런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다음 고전 산문 역시 고전 소설이나 고전 수필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예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고전문학 필수 개념, 고전문학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야. 예를 들면 고전 시가에 쓰이는 시어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고전 문학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렇게 배울 거예요. 고전 소설의 구성의 특징, 막 이런 것들. 알겠나요? 개념을 배우고 단순히 문제풀이 강의도 아닙니다. 이 강의는 개념도 다 배우는 거야. 오히려 개념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 고전문학 필수어들. 예를 들면 고전 시가를 지문을 잘 읽으려면 최소한 이런 어휘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고전 산문 필수어도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어.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 이거야. 예를 들면 비복이 뭐야? 모르겠지. 왜 몰라? 여기 비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는 없나요? 있어요. 고전문학의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울 거야. 고전 시가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 고전 산문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문제 풀이까지 다 간다. 다시 말하면 이론, 개념, 쉽게 읽는 방법, 필수 어휘들, 문제풀이까지 다 간다. 알겠나요? 뭐 내 강의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전문학 강의 중에 이 정도의 강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 교재 두껍지도 않은데 출판사들이 서로 출판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교재예요.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꺼지라고 그랬습니다. 내 거니까 안 하겠다고. 출판 교재로 안 하고 강의 교재로만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카페에 정회원으로 등업시켜 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야. 아미가 되는 것보다 더한 영광. 알겠어요? 카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자료들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풀 수 있도록 카페 정회원으로 등업을 시켜드릴게요. 알겠나요? 네이버에서 신영균을 검색하면 선생님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 이미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자료 받고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정회원 등업해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자료들, 뭐 문제 유형별 풀이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문제 자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고전문학은 끝났다고 보시면 된다. 알겠나요? 여러분들도 선생님하고 합을 맞춰갖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